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횡설수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다 있거든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 사람들한테 비호감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쓰이죠. 저는 말 관리도 외모 관리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5분, 하루 딱 5분만 내셔서. 책과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만 크리에이터 유어셀린이자 두 번째 책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좋다 책을 출간한 작가 윤수빈입니다. 올해부터는 비즈니스 파트너 AI MBI의 파운더 중 한 명으로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도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횡설수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가진 능력보다 120%, 130% 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엄청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60%만 말을 해도 괜찮다, 이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꺼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안전함만 스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보통은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분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도 요점을 잡지를 못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분들, 내가 주도권을 좀 잡고 싶어 하는 분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길게 하는 게 무조건 말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진짜 말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를 하고 짧게 말을 끝내죠.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사람들한테 보통 비호감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듣는데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말을 할 때는 일단 사람이 움직임도 있고 생각도 막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은 원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듣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측이 거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내용을 듣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이 내가 별로 썩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궁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피로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뚜렷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순간들은 말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커가는 성장기에서는 친구 관계도 말로 이루어지고, 면접을 보는 거, 그리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거, 결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 SNS 콘텐츠를 만들고 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짚어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들에는 모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법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전에 내가 말을 잘하고 있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말을 내가 고치려고 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인생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말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좀 고치는데 빨리 고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말 관리도 외모 관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모 관리 중에 피부 관리도 있고 몸매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배운다, 이런 요소들도 있는데, 말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발음이 좀 어눌한 건지, 말을 하는 속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좀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보완이 돼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샅샅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대뜸 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막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 관리처럼 내가 가장 보완하면 좋을 부분이 뭔지를 우선순위로 정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뭐가 가장 부족한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를 직접 써보는 게 굉장히 좋죠. 제 유튜브 영상 중에 5분만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정말 5분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보통 말하기 연습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의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녀야 될까요? 아나운서 학원이라도 좀 가볼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냐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5분, 하루 딱 5분만 내셔서 그 중에 1분을 셀프 무대 만들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무대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게 내가 무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딱 켜는 순간 사람이 약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누가 갑자기 나 찍는다? 하고 딱 영상 딱 누르면 괜히 긴장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무대를 내가 혼자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켜두시고 세로캠이든 뭐 가로캠이든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1분 타이머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주제를 딱 하나만 정해놔요. 그 주제에 대해서 1분 동안 끝맺음을 하는 과정까지 딱 얘기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은 하다가 1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막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1분이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1분 동안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영상을 다시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으셔도 좋고 노트북으로 적으셔도 좋고 내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특히 그게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다 그대로 적어보시면 내가 평소에 말이 막혔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말이 막혔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보완해야겠네 라는 포인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순서를 적어놓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거죠. 스피치 학원에 가도 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딱 5분만 시간 내서 집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스마트폰 그리고 나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행동,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언어적 표현만큼 비언어적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없어서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제스처가 하나도 없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조금 불편하신가? 아니면 이 말을 하는 게 진심이 아닌가? 라고 상대방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긴장을 푸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표정 같은 경우도 긴장하면 얼굴이 굳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긴장하면 여기 광대 그리고 턱 쪽 근육이 굳습니다. 그래서 입도 많이 안 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면 말이 꼬여요, 혀가 꼬여요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말 혀가 굳는 것도 있지만 얼굴 전체 근육 자체가 굳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많이 웃어버리시면 됩니다. 낯선 상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너무 막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시면 긴장이 좀 빠르게 풀리고요. 두 번째로 제스처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편안한 상황에서는 제스처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거나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상대가 앞에 있거나 하면 몸이 좀 굳어버리는 거죠. 고장난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내가 괜찮다, 지금 떨릴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먼저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나오게 되실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은 하나씩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정해진 군말이라고 하죠.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빠르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걸 썼구나를 인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아냐? 가장 쉬운 거는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군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통화할
통화할 때 통화 녹음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아니면 통화할 때 다른 데서 녹음기를 켜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나만 들을 용도니까 통화 녹음을 해놓으시고 다시 들어보면서 조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보면서 내가 이런 사실은 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쳐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끝맺음을 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말을 끝내야겠다. 내가 말문을 여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결론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깔끔하게 말을 멈추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머리가 하얘졌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가끔씩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쓰는 방법인데 사실 중간에서 맥락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내가 일부러 처음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쓰셔야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리자면,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을 던진 후에 처음에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다 보면 말을 하는 본인도 여기에서 내가 끊겼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딱 마무리를 지을 수 있죠. AI랑 대화를 많이 하시죠, 요즘에.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AI랑 빠르게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답 내놔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AI랑 대화를 잘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유용한 대화법이 있어요. 바로 퍼널식 대화법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깔때기 대화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퍼널식 대화법이 뭐냐면 가장 넓은 주제부터 이야기를 던지고 그 다음에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겉에서 풍부하게 공유하는 정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세부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대화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AI랑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처음 만난 분과 어떤 미팅을 할 때, 소개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 부서에 AI를 새로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대뜸 우리 부서에 이 AI 씁시다 라고 얘기를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우리가 공유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요즘에는 AI를 어떤 식으로 쓰면 업무가 효율화가 될 수 있을까요? 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대화를 공유한 후에 우리 부서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라는 부분들을 대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부서에 같이 써볼 수 있는 AI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가 나오게 되면 겉에서부터 많은 정보들을 동일하게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I와 대화를 하든 처음 만난 사람과 공유를 하든 굉장히 밀도 높은, 수준 높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더더욱 내 이야기를 꺼내기를 어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겁이 더 많아지거나 혹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잘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매력을 조금 더 잘 어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전략, 어떤 매력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AI와도 접목시켜 보시고 주변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G 말투, 잼민이 같다, 이런 좀 어려 보이는 것 같다, 나이가 곧 30인데 아직도 애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어떤 여성분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매력적으로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혹은 조금 더 내가 성숙하게 보이고 싶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력이 좀 없다,
혹은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투가 있어요. 이미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상대방을 자기 시선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이런 건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다고 봐. 아니면 이건 너가 봐도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거나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애초에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게 맞아. 혹은 너는 틀려. 정의를 내려버리는 말을 자주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건 아니면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해 MG 말투, 잼민이 같다 이런 좀 어려 보이는 것 같다. 제가 나이가 곧 30인데 아직도 애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투가 뭐냐면 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저도 잘 하고 끝맺음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혹은 조금 더 내가 성숙하게 보이고 싶다면 무조건 말의 끝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문장 부호를 탁 집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 고쳐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거나 저도 그건 잘 하고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딱 마침표까지 찍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문장을 얘기할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선명하게 마무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이분은 이런 성격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메신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매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히읗 하나 쓰시거나 히읗 하나 쓰시거나 이렇게 딱 남기는 경우는 대부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을 할 때 우리가 끝에 웃음을 살짝만 넣는 거는 기웃음 혹은 자조적인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얻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에 유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슬픈 일이 아니고 속상한 일이 아닌데도 좋은 일, 감동적인 일 아니면 평범한 일상 대화에서도 계속 유유를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좋은 감정 언어에는 좋은 표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즐거웠어 유유유 이렇게 쓴다면 너무 좋다는 건 알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밝은 표현들을 써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배려심이 없는 말투라든지 아니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어떤 여성분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대화를 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지를 본인이 더 생각하는 분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가 말을 하는 도중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말이 자꾸 뚝뚝 끊기거나 아니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오게 되거든요. 온전히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의 생각, 그거에 대한 다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가 정말 이분이 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소개팅을 하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 있으시던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이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하려고 애쓰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저는 배려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집중력,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력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관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배려해요. 보통 연애 초반에는 남성분들이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뭐 먹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성분들이 나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봤는데 자기랑 꼭 보고 싶었어. 이번 주에 그거 보러 가뒀지? 아니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전시 그 둘 중에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나의 주관을 먼저 얘기하고 배려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맙죠.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미팅을 하시거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은 대화법인데요. 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선호하는 선택지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어떠세요?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다음에 배려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화의 구조가 잡히게 돼요. 너무 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긴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더 대화가 재밌어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품이 있다, 매력적이다,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덕분이라고 축혀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전달드렸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이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지는 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덕분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죠. 이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좀 매력이 떨어지는 남성분들의 말투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특히나 소개팅이나 여성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잘하고 싶고 혹은 내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이런 건데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잘했고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허세가 가득 차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정말 진심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말 매력적으로 여성분들이 느끼는 남성분들의 말투 특징은 내가 이러이러했어 라는 나중심보다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려고 어떠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호감을 사기 쉽습니다.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화가 좀 힘들어요 라고 느끼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안 보였을 때 대화를 안 하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저는 요즘 러닝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하고 끝내거나 오늘 혹시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 좋아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보고 다 대화를 지금 이끌어내라는 건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이어가야 되지? 라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다면 꼭 대답만 네, 저도요. 이런 식으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기 쉽죠. 제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말과 말 사이에 소위 말해서 마가 뜬다 라고 하는 이런 공맥을 못 견뎌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쉴 틈 없이 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과 말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그 안에 감정이 들어요. 감정이 들어올 틈이 필요하거든요. 이 여백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여운도 좀 생길 수 있고 대화와 대화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좀 해볼까 라는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견뎌보세요. 공백이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공백을 무조건 내가 채워야 한다라는 강박도 버려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다음 대화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화의 공백이 있어도 괜찮구나. 혹은 있었을 때 훨씬 더 대화의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라는 사례들을 몇 번 쌓아보시면 공백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대화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한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람과의 대화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AI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는 전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AI는 확률 기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고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는 어때요? 모든 순간이 비확실성에 있어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할지 고르고 어떤 질문을 나한테 던질지 전혀 예측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비예측성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인생과 인생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 두 인생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질문들, 대화들 안에서 영감도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생각, 통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건 사실 말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대화,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던져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치과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말의 매력 그리고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1, 2부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스피치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다가 지금은 조금 더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이 사람이든 AI든 말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열고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